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윈TV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카와라고 한인정신건강협회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속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김용옥 박사님, 이진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프로그램 행복한 가정 만들기 네.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건 우리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그 카와라는 단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김용옥 박사님께서 네. 먼저. 카와는 2017년 10월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고요. 시카고에 계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상담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한인 커뮤니티 내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인 순수 비영리 단체입니다. 순수 비영리 단체. 네. 2년 전에 행사할 때 저희들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레이스표에서 한 거죠. 네,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이제 신혜라 씨 오셔서 제1회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이제 그레이스 교회 했었어요. 10월 달에. 네. 우리 이진 목사님은 갑자기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잘 아는 사이였잖아요. 그럼요. 예. 젊었을 때. 그때는 한참. 전도사회 때. 젊었을 때. 우리 제가 예양할 때. 그렇죠. 그때 뭐 한창 젊은 애들하고 놀 때. 자주 오시고 우리 영화 만들 때 그 서문이라는 영화 만들 때 또 잠깐 또 한 5초 참여하시고 찍기는 좀 오래 찍었는데 나오기는 한 5초 아주 짧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주 반가워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이번에 카와 2년 전에 같이 또 인발하게 됐는지요? 예, 사실 이제 98년도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시작해서 계속 사역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는 이제 2009년에 받았는데 2005년 때부터 그 상담 공부를 이제 마친 다음에 사역하면서 이제 상담을 같이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을 하면서 그냥 상담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만큼 왔는데 이제 김 박사님을 2년 전에 만나게 돼서 카와로 이제 인트로듀스 되면서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에 정신건강대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카와가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카와가 이제 생기게 된 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카고에 이제 공부를 하러 잠깐 왔어요. 2011년에 왔다가 2015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인 분들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하셨던 말씀이 한국말로 상담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는 얘기를 다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2017년 7월 달에 이제 켈리 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술리 선생님하고 그다음 아그네스 변호사님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시카고에 분명히 한인 상담가가 있을 텐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시작하자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4명이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웹사이트였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있고 상담가가 필요가 있는데 사실 상담가를 이렇게 소개받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어려움을 가족의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시카고 계신 상담가 쌤 모든 리스트를 만들고 그곳에 그분의 이제 전문 영역이라든지 인슈런스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이제 올려서 좀 더 한인 분들이 쉽게 상담의 문턱을 낮춰서 좀 쉽게 이렇게 상담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2018년 이제 5월에 저희가 웹사이트가 이제 돼서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하고 이제 작년 가을 10월 달에 이제 신혜라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취지를 아시고 강사를 전혀 받지 않고 오셔서 처음에 할 때는 사람들이 시카고에는 사람들 안 올 거라고 누가 오겠냐고 정신건강 컨퍼런스 이름을 내고 하면 근데 감사하게 자원봉사자까지 170명이 오셨어요. 오셨고
이번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이제 행복한 가정 세미나라고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도움이 많이 됐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게 됐어요. 그 시네라 씨 좀 덕을 본 거죠 그때. 뭐 사실 작년에. 그렇죠. 네, 너무 제가 처음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이메일에 이제 설명을 했어서 시카고에 이런 상담가들이 100% 재능 기부예요. 어느 누구도 저희가 페이를 받지 않고 이런 좋은 모임이 있고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혜라 선생님이 워낙 삶이 아름답잖아요. 네네. 봉사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삶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사실 신혜라 선생님 오셔서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사실 연락 오셔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 평소에는 각자 이렇게 상담가로서 활동하시다가 또 네. 타와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그렇죠. 그쵸.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저도 그냥 저는 상담가는 뭐 정식 상담가는 아니지만은 그 영화 선물 만들고 난 뒤에 그 마약에 관한 그잖아요 청소년. 예, 예. 그래서 다니면서 영화 상영하고 이러면 끝마치고 나면 마치 제가 그 무슨 전문 상담가 같이 부모님들이 막 와서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숨어 있다가 교회에서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영화 보고는 그냥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그냥 확 드러내면서 맞아요. 이제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청소년 이제 마약 문제였고 그 외에 뭐 어떤 유의 상담이 많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한인 사회. 필요한 거는 많죠. 많은데 먼저 그 좀 중요한 거는 그 상담 컬처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한인분들이 상담 찾고 그러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봐라 한 10년, 15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 프랙티스 하면서 이제 이 지난 2년만 봐도 이 한인 그 상담을 찾는 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 감사한 거는 그 저희 2세들이 그 용기를 내서 그 컬처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제 그런 상담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자녀들 교육의 그런 문제 때문에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저 상담 할래요. 상담자 좀 찾아주세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이제 저도 시카고에서 한 3년 정도 2015년부터 이제 한인들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컬처가 바뀌는 거는 제가 피부로 느껴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10년이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최근에는 10대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상담을 받으면 지금 너무 필요한데 제발 데려다 달라고. 근데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네가 스스로 극복하라고 얘기를 했을 그렇죠. 텐데 그런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많이 오픈이 되면서 상담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쉽게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진영 쌤 같은 경우에는 2세대에서 얘기를 하시는 저는 1세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0세 넘으신 60세 이후 되시는 부부들이 상담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무슨 문제로 오는가요? 이렇게 오시게 된 이유가 그냥 50대까지 60대까지는 그 크랜 컬처 있잖아요. 그냥 아내분들이 그냥 참고 순종적으로 그냥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실 아내분들 우울증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아내분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우울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설명하다 보니 많은 경우가 남편분과의 관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픈해서 노력하려고 하시고 이제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그렇죠.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뭐 항원 이혼이 뭐 유행이라는데 일단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그쵸. 되겠어요. 네.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세요. 언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부부 어르신들께도 그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먼저 이게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그 사람에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상담을 잘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신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에 이걸 부부 상담을 했으면 훨씬 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행복한 그렇죠. 가정을 이뤘을 텐데 그래도 뭐 이제라도 했으니 감사하다고 그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으로서 내가 하나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한인 부모들이 이제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아이한테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목사님 데리고 와서 그냥 막 기도 받으면 된다 이런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계를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요? 그렇죠. 목사님 경우에 둘 다 하니까 뭐 괜찮은데 예, 그게 예. 아닌 경우에 그렇죠. 그게 참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시는데요. 그 기도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그 특히 이런 좀 기도보다 더 필요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자체 본인도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그런 시간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치료는 좀 이렇게 시간을 더 길게 잡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매주씩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상담 센터하고 이런 커넥션이 잘 돼 있으면 파트너십이 잘 돼 있으면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상담에서 할 수 있고 사실은 둘 다 같이 가는 게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좀 안타까웠어요. 특히 그 첫 한 5년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기도 또 말씀 외우고 다 중요하고 이제 효과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학생들은 더 이제 도움이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상담 센터에서 일할 때는 거기서는 그런 영적 그 spirituality에 대해서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medication, 약으로 치료를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좀 아쉽고 그렇죠. 좀 이제 더 이런 faith와 그런 medical service와 같이 가면 맞아요.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둘 다 같이 가면 맞아요. 좋다고 봅니다. 저도 한창 그 마약 그 때문에 상담하고 할 때 그런 면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네, 또 어떤 때는 진짜 마약을 못 끊는 애가 예수를 옳게 믿고 난 뒤에 확실하게 바뀌는 경우 있고 그럼요. 도박도 그러고 그럼요. 그런 거는 뭐 확실한데 예,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지컬리 뭐 종기가 났다 생각할 때 뭐 기도도 하지만 또 이걸 바로 수술해야 그렇죠. 되잖아. 맞아요. 뭐 침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예, 예. 그거 똑같이 두 개를 겸해야 그렇습니다.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였고 선교사 10년 있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임상 심리학을 한 후에 이제 상담가가 돼서 교회에 가서 이제 페런팅이나 행복한 가정을 대한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네. 상담에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프랙티컬한 부분에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상담 끝나고 네네. 대부분 오셔서 그래요. 우리 아이가요, 사실은요, 오픈업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상담이라고 심리학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이라는 오해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믿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담 카와에도 거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카운셀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래서 지금은 그 상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먼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중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가야 되는지 좀 판단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막 애가 뭐 마약에 빠졌다든지, 누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이거는 뭐 틀림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부간에, 황혼에 있는 부부간에 또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찾아오는 게 있고, 그 외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 요즘 보니까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죠. 예. 그게 제일 그런 많-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예. 어떤 경우에 그 종류는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상담이 그 부부 그 marriage counseling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좀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이런 emergency처럼 꼭 문제가 이렇게 확대돼서 너무 커져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proactive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라이프 코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라이프 코칭 쪽으로 미리 이렇게 배워가면서 네. marriage counseling도 꼭 문제가 있어보다는 우리가 서로 더 어떻게 하면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건가, 그 부분도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꼭 문제가 커야 상담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요즘은 이제 뭐 그 보험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담 비도 이제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보험 있는 사람은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음. 보험 세계에서는 좀 그게 좀 복잡해요. 어, 예, 그 상담자들마다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인슈런스가 따로 있고 아, 또 똑같은 인슈런스인데 뭐 코페이가 더 많다든가 또 디덕터블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인슈런스는 있는데 캐시로 그 디덕터블가 안- 그 미링 될 많아가지고, 때까지 캐시로 내야 되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해 보셔서 그 내 커버리지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러면 좀 더 쉬워지는데, 그게 인슈런스만 있다 해서 다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겠군요. 예. 보험에서도 알아봐야 되고. 네, 근데 대부분 상담자들은 인슈런스가 안 되면 그 상담비를 더 저렴하게 이렇게 그 뭐 슬라이딩 스케어라고 하는데 그 인컴대로 맞춰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상담 해보면 이제 한번 찾아가 보면 무슨 다 그게 시작이죠. 해결점이 있겠네요. 예, 예. 오케이. 그러면은 카와에서는 그러면 협력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초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저희 골은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한인 사회 필요가 있는 분들과 또 상담가들이 계시는데 아, 오케이. 연결해주는. 오케이.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시. 첫째는 이렇게 브리징 역할을 오케이. 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오면 그분에게 뭐 인슈런스나 위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사실 상담에는 프리벤션이 있고 인터벤션이 있거든요. 네네. 예방 차원이 있고 치료 차원이 그렇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좀 더 프리벤션인 거예요. 그래서 awareness라고 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그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어서 봄에는 이제 행복한 가정 세미나 해마다 저희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셔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듣게 되고, 저희가 또 가을에는 그 정신건강 컨퍼런스라고 해서 3시간 동안에 또 중요한 그 토픽을 가지고 저희 이번 가을에는 말씀하셨듯이 공황제, 앵자이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주제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큰 행사가 1년에 2번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작게 그 세미나나 그런 워크숍, 작은 스몰 네. 그 워크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예방 차원에서도 와서 그럼요. 또 듣고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대처하고 그렇죠. 그런 걸 미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 진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끔 이제 오셨는데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아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 분들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진전이 된 상황에서 조금 일찍 오셨으면 짧은 시간에 회복이 더 빠르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카와는 물론 치료, 인터벤션도 있지만 좀 더 예방 차원에서 프리벤션 쪽에 저희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말씀 듣고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네. 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미리 좀 많은 시청자들한테 좀 네.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이 목사님이 그걸 주도하실 거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행복한 가정, 해피 패밀리 팀으로 지금 톡쇼를 지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앉겠네요. 제가 지금 그 앉지만 감히 어떻게 제가 그래도 뭐 사회를 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컨셉이요. 행복한 가정은 그게 뭐 싱글 패밀리든지 뭐 큰 패밀리, 작은 패밀리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컨셉으로 이 톡쇼를 통해서 그 진짜 우리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서로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서로가 우리 만들어 가자는 그런 컨셉으로 이게 톡쇼를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그러면 게스트는 누가? 시카고에 진짜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예, 많아서 그분들을 이제 한 분씩 이제 소개하고. 예,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그 정신 건강의 어떤 토픽을 하나 잡아서 제가 그 첫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세요. 네, 그게 이제 panic disorder,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뭐 화병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닥터 홍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panic disorder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가르쳐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만약에 가정 패밀리 멤버의 그런 그 패닉 디소더에 지금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What do I do?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그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게 뭐 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먼저 마음 또 육신 모든 게 아프게 되죠. 그리고 전체 가정이 또 이제 피폐해지고 또 그쵸. 힘들어지고 또 자라나는 애들은 애들대로 또 그렇죠.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럼요. 또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박사님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요. 네. 저희가 이제 카와에서 처음으로 사실 캠페인처럼 이 시카고 내에 무브먼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한인 사회가 이때까지 버텼다면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걸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카와에서 하는 행복한 가정 세우기 캠페인의 첫 이제 걸음으로 first step으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토크쇼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의 그런 어려움들과 또 어떻게 그걸 대처할지에 대해서 프랙티컬한 팁을 저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처음에 보시고 함께 다른 분의 공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고 나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카와 홈페이지와 또 그죠? 그렇죠. 네, 윈 TV 쪽에서도 저희가 영상 올려놓을 네. 거니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공유해서 시카고 내에 이제 행복한 가정 세우기라는 캠페인 이제는 네. 정말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매해 이게 유튜브나 뭐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그쪽 홈페이지나 같이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예방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거고. 네. 저희가 이것도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번 봄에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워크숍 하나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건 5개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쉽지. 아쉬워하시는 다른데 거예요. 못 왜 가니까. 하나만 4개는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아 그럼 이거를 많이 공유해야겠구나. 너무 귀한 강의고 귀한 분들이 맞아요. 하시는 거라 그래서 아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네. 어디든지 언제든지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돼서 이 프로그램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방송국에서 어떤 행사 해놓고 물론 많이 오면 네. 좋지만은 좀 적게 와도 우리가 좀 별 걱정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촬영해가 또 우리 그쵸. 방송하면은 뭐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쵸. 보니까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자, 우리 시간이 뭐 다 됐는데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회장님부터 우리 우리 프로그램 초청하는 그런 네. 인사 좀 해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은 또 사회자로서 또 어떤 시청자들한테 좀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장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카와가 생긴 2017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2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 상담가들이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행사가 되면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토크쇼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몰랐던 나의 어려움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처음이고 저도 경험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먼저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건강한 마음이 생기고 또 서로가 노력하고 항상 이렇게 배워가면서 트라이 해보게 되면 점점 조금씩이라도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3세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좀 더 더욱 건강하고 해피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우리 같이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패밀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